어머니 명의도 아닌데 무슨 참견이세요? 이제 그만 좀 오시고 댁에나 들어가세요. 반듯한 신축 빌딩 1층. 지역에서 가장 핫한 카페 더 모먼트의 사장. 김은주 씨는 요즘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다. SNS에 올리는 사진마다 수천 개의 좋아요가 달리고 지역 사장님들 모임에서도 그녀는 젊고 유능한 경영인으로 통한다. 하지만 이 화려한 카페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었다. 바로 며느리에게 카페 창업자금 2억 원을 덥석 내주었던 시어머니 최정숙 여사였다. 최정숙 여사는 평범한 주부가 아니었다. 30년 전 남편을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던 시절부터 그녀는 남다른 안목으로 지역의 경매 물건을 훔쳤다. 푼돈을 모아 대출을 끼고 허름한 빌라를 사서 고쳐 팔기를 반복했고, 그렇게 쌓은 실력으로 지금은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 경매의 여왕이라 불리는 숨은 고수였다. 그녀가 소유한 건물만 해도 이 동네에 3채가 넘었지만 그녀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다니며 아들이 번듯하게 결혼하는 것만을 유일한 낙으로 삼아왔다. 아들 부부가 카페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정숙 여사는 기꺼이 자신의 노후 자금 2억을 투자했다. 그저 며느리가 꿈을 펼치고 아들이 안정적으로 살길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경매의 여왕인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오판이었다. 어머니, 제가 더 잘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니 일단 제 명의로 다 해두는 게 맞아요. 그래야 대출도 더 많이 나오고 혜택도 많거든요. 은주는 살가운 미소를 지으며 정숙 여사의 서류들을 챙겨갔다. 정숙 여사는 그저 며느리가 셈이 밝아 알아서 잘하겠거니 싶어 인감과 서류를 모두 맡겼다. 그것이 자신의 목줄을 옥죄는 칼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다. 매출이 안정 궤도에 오르자 은주의 태도는 돌변했다. 카페에 들르는 시어머니를 영업 방해나 하는 노인네 취급하기 시작했다. 정숙 여사가 가게가 잘 돌아가나 싶어 들렀다고 하면 은주는 대뜸 쟁반을 닦던 행주를 집어던지며 비아냥거렸다. 어머니, 손님들이 어머니 때문에 장사 안 된다고 항의하잖아요. 제발 좀 오지 마세요. 여기 이제 어머니 거 아니에요. 서류상으로도 제 명의로 완벽하게 다 돌려놨으니까 이제 와서 지분 챙기네 만회하지 마세요. 정숙 여사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평생 경매판에서 온갖 사기꾼과 진상들을 봐왔지만 제 며느리가 자신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일 줄은 몰랐던 것이다. 은주야,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그 돈 다 내 피땀 같은 노후 자금이야. 너 성공하라고. 능력이 없으면 입이라도 다물고 계셔야죠. 어머니가 해준 건 돈 2억밖에 더 있어요? 이 카페를 이만큼 키운 건 다 제 경영 능력 덕분이에요. 다 증여받은 걸로 처리했으니 이제 사사건건 참견하지 마세요. 오시면 영업방해로 신고할 겁니다. 은주는 정숙 여사가 가져온 반찬 가방을 문 밖으로 쳐내며 문을 쾅 닫아버렸다. 가게 안 직원들도 은주의 눈치를 보며 쩔쩔매고 아들은 구석에서 아내의 눈치만 보며 어머니의 시선을 애써 피했다. 자신이 평생 발로 뛰어번 돈으로 차린 카페에서 제 며느리에게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는 상황. 30년 경매판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정숙 여사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묵묵히 밖으로 나왔다. 며느리는 지금 이 카페의 명의를 뺏었다며 승리감에 도취해 있겠지만 그녀는 하나를 간과했다. 지금 며느리가 장사를 하고 있는 이 빌딩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정숙 여사가 왜 평생 경매에 집착하며 살아왔는지. 정숙 여사는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평소 알고 지내던 경매 전문 법무사에게 짧은 문자를 남겼다. 박 법무사, 내가 말한 그 빌딩 이제 슬슬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야겠어. 며느리 김은주의 승리감은 정확히 일주일 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카페 명의를 완벽하게 손에 넣었다고 확신했다. 사업자 등록증에도 매장 임대차 계약서에도 자신의 이름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시어머니 최정숙 여사가 더 이상 가게 근처에 얼씬도 못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카페로 낯선 정장 차림의 남성 2명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온 실무자들이었다. 김은주 사장님 되십니까? 여기 건물 소유주 명의로 내용 증명 하나 전달하러 왔습니다. 은주는 콧방귀를 뀌었다. 건물주요? 우리 건물주는 매달 월세만 꼬박꼬박 받으면 되는 사람인데요. 무슨 일로 오셨죠? 남성 중 한 명이 서류를 건넸다. 그 안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향후 카페 운영에 관한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적혀 있었다. 은주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터뜨렸다. 이거 법적으로 효력 없어요.
저 정당하게 임대차 계약 맺은 사람이고 월세 한 번 밀린 적 없는데 갑자기 계약 해지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남성들은 아무런 대꾸 없이 조용히 매장 내부를 둘러보더니 매장 한복판에서 폰을 꺼내 누군가와 통화했다. 예, 사장님. 지금 현장 확인했습니다. 내부 구조 변경 불법으로 진행된 부분이랑 허가받지 않은 테라스, 확장 부분까지 전부 사진 촬영 완료했습니다. 은주는 그제야 불안감이 엄습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허락 없이 왜 사진을 찍어요? 사장님, 임대차 계약서 12조 확인해 보셨습니까? 건물주동에 없는 시설 변경은 즉시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그리고 건물주께서 이 건물 조만간 매각 절차 밟으실 예정이라 현장 실사가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은주는 황급히 핸드폰을 들어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었다. 왜 은주야? 카페 잘 돌아가니? 전화기 너머의 주인공은 정숙 여사였다. 은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어머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건물 주인이 어머니라니요? 분명히 등기부등 보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정숙 여사는 나직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다. 은주야, 내가 30년을 경매판에서 구른 사람이다. 내 명의를 드러내놓고 장사할 줄 알았니? 그동안 내가 세워둔 신탁회사가 이 건물의 실소유주야. 당연히 최종 결정권은 나한테 있지. 정숙 여사는 카페를 차려주기 훨씬 전부터 해당 상가 건물이 경매로 나왔을 때 신탁 방식을 통해 비밀리에 매입해두었던 것이다. 은주가 며느리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겠다며 인감까지 가져갔을 때 정숙 여사는 이미 은주가 자신의 뒤통수를 칠 것임을 예견하고 있었다. 그래서 정숙 여사는 일부러 은주가 카페 운영에 욕심을 내게 유도했고 그 과정에서 무리하게 시설을 확장하고 인테리어를 뜯어고치도록 방치했다. 모두 계약 해지를 위한 함정이었다. 이제 그 카페에서 당장 나가라. 너 계약 위반으로 시설 원상복구 비용까지 물어내야 할 거야. 내가 경매로 이 건물을 샀을 때 원상복구 조건이 얼마나 깐깐했는지 너는 전혀 모르겠지? 은주는 공포에 질려 아들을 불렀다. 그러나 아들은 카페 구석에서 떨고 있을 뿐이었다. 그동안 정숙 여사가 아들에게조차 숨겨왔던 자신의 재력과 수단이 드러나는 순간 아들 역시 어머니가 단순한 시장 상인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패닉에 빠진 상태였다. 정숙 여사는 마지막으로 통화에서 쐐기를 박았다. 내일 아침 9시까지 집기 빼라. 시간 넘기면 법적 강제 집행 들어간다. 아, 그리고 너네가 그동안 내 돈으로 사치 부린 것들 전부 횡령으로 고소 준비 중이니까 각오하고 있어. 은주는 카페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성공한 카페 사장이었던 그녀는 이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신세가 되었다. 다음날 아침 더 모먼트 앞은 아수라장이었다. 강제 집행을 위해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들이 매장 집기를 하나둘씩 밖으로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지나가던 손님들은 사진을 찍어댔고 김은주는 그 광경을 보며 넋이 나간 채 셔터 앞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때 은주가 마지막 동아줄인 남편을 다그쳐 시어머니의 집 앞으로 찾아갔다. 그녀는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다시 한번 판을 뒤집어 보려 했다.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세요? 우리 애 아빠 얼굴 봐서라도 이러시면 안 되죠. 저희가 카페 하나 잘해보겠다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사업을 이렇게 망쳐놓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은주는 문을 두드리며 악을 썼다. 하지만 문을 열고 나온 것은 정숙 여사가 아니라 정숙 여사의 옆에 서 있던 냉철한 인상의 변호사였다. 김은주 씨, 시끄럽게 굴지 마시죠. 지금 김은주 씨가 저지른 일은 단순한 임대차 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묵직한 서류철 하나를 은주의 발 앞에 던졌다. 은주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카페 운영 장부와 지난 1년간의 계좌 내역을 분석한 횡령 및 배임 고소장이었다. 어머니께서 대주신 2억 원, 카페 운영비로 쓰라고 하셨지 김은주 씨 명품백 사고 개인적인 주식 투자에 쓰라고 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숙 여사가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던 예전의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30년 경매판에서 잔뼈가 굵은 여왕의 눈빛은 매서웠다. 은주야, 나는 너한테 내 노후를 맡긴 게 아니라 너희 부부의 미래를 맡겼다. 그런데 너는 내 호의를 짓밟고 심지어 아들까지 앞세워 나를 기만했어. 카페를 내 명의로 돌린 건 그렇다 쳐. 하지만 내가 가게 운영하며 빼돌린 공금,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내가 나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던 그 순간에도 나는 내가 저지른 횡령 증거를 하나하나 모으고 있었지. 은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단순히 카페 매상 정도나 체크하는 줄 알았지. 구체적인 계좌 흐름까지 들여다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엄마, 제발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은주가 정숙 여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다. 하지만 정숙 여사는 차갑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너희가 나를 쫓아낼 때 내 마음도 이미 너희를 쫓아냈다.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야. 제 아내 치맛바람에 놀아나서 어머니를 길바닥으로 내몰려 했던 놈. 내가 이제부터 법적으로 똑바로 교육할 거야. 정숙 여사는 아들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너도 마찬가지다. 내일부터 이혼 소장 들어간다. 내가 아내의 범죄를 방관하고 동조했으니 너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은주는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카페도 남편도 그리고 이제껏 누려왔던 사치스러운 생활도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녀가 뺏으려 했던 시어머니의 재산은 그녀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 돌아왔다. 정숙 여사는 은주가 남긴 명품 가방들을 가리키며 변호사에게 말했다. 변호사님, 저것도 다 내 돈으로 산 거니 가압류 리스트에 넣으세요. 사건은 일파만파 퍼졌다. 며느리 김은주의 횡령과 배임 혐의는 물론 시어머니를 상대로 한 비인륜적인 처사들이 지역사회에 낱낱이 공개되었다. SNS에서 성공한 젊은 사장으로 추앙받던 그녀의 화려한 이미지 뒤에는 사실 시어머니의 피땀을 가로챈 추악한 진실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순식간에 등을 돌렸다. 결국 법원은 정숙 여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며느리 김은주는 횡령액 전액 배상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남편인 아들 역시 방조 혐의와 재산 분할 과정에서의 불이익으로 빈손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했다. 카페 더 모먼트는 다시 정숙 여사의 품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정숙 여사는 그 카페를 다시 운영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카페 내부의 모든 집기를 정리하고 그 자리에 자신이 평소 눈여겨보았던 지역 청년 창업 지원 센터를 위한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해주기로 결정했다. 내가 이 카페를 만들 때 가졌던 마음은 그저 누군가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어. 이제 그 본래의 목적대로 이 공간을 쓰려고 한다. 정숙 여사는 기자들에게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의 결정은 지역사회의 훈훈한 소식으로 퍼져나갔고 경매의 여왕이라는 별명 대신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건물주라는 찬사를 받게 되었다. 한편 파멸한 은주와 아들의 처지는 비참했다. 은주는 전과자가 된 꼬리표 때문에 취업조차 쉽지 않아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했고 아들 역시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아내에게 배신당한 충격으로 알코올 의존증에 시달리며 고시원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들은 종종 정숙 여사가 기부한 그 카페 앞을 지나가곤 했지만 이제 그 화려한 카페 안으로 발을 들여놓을 자격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정숙 여사는 여전히 낡은 운동화를 신고 다니며 때때로 경매 현장을 찾는다. 그녀가 이번에 찾은 곳은 며느리가 그토록 들어가 살고 싶어 했던 하지만 끝내 소유하지 못했던 고급 아파트 단지였다. 그녀는 가볍게 응찰 서류에 금액을 적어 넣었다. 그녀에게 경매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세상의 정의를 바로잡고 자기 분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뼈저린 교훈을 남기는 과정이었다. 카페 사건은 그녀의 인생에서 잠시 겪은 씁쓸한 에피소드일 뿐 정숙 여사의 삶은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계속되고 있었다. 그녀가 경매 낙찰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에 한 통의 문자가 왔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며느리의 뻔뻔한 요구가 아닌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 사업가들의 감사 인사였다. 회장님, 덕분에 이번 달 매출 목표 달성했습니다. 꼭 보답하겠습니다. 정숙 여사는 빙그레 웃으며 휴대폰을 닫았다. 진정한 건물주의 자산은 건물의 평수가 아니라 그 공간에 깃든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며느리에게 뺏겼던 2억 원은 그녀에게 큰 수업료가 되었지만 그 대가로 그녀는 더 넓고 단단한 세상을 얻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등 뒤가 평소보다 서늘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건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소름 돋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괴담을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제가 더 기괴한 이야기를 찾아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창밖엔 무엇이 보이나요? 지금까지 언노운 썰이었습니다. 오늘도 부디 안녕히 주무십시오.